가니까 참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 동네고 신도들이 난리가 났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 전국에 이름이 날 정도로 영가천도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법당에서 그런 낭패를 당했으니까 그 정신 이상자 말은 나중에 들으니까 허공에서 그 스님을 살해하라고 해가지고 부엌에 내려가지고 식칼을 들고 기도하는 스님을 뒤에서 찔러가지고 얼마나 세게 그랬는지 피까지 뭐 이래 돼가지고 그래 됐다고 막 그러니까 참 분위기가 막 이상하죠. 그래 갔더니 나는 우리 또 그 스님하고도 같이 그렇게 친분도 있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도 무슨 날이나 뭐 저럴 때 가서 법문도 자주 하고 신도 회장, 부회장, 간부들은 다 알고 또 같이 공부한 인연으로 그분들이 주로 기림사 부감에 있을 때도 개인적으로 드나들던 사람들이 이 회장, 부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참 친분이 있게 지낸 터이죠. 그런데 그 스님 방을 거쳐하는데 그 뒤에 문을 열면은 뒷방이 하나 있고 거기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문에다 막 못을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동생 보고 내가 화장실 써야 되는데 샤워도 하고 왜 저래 놨냐고 했더니 그래 하죠 하면서 뒷방에 금고가 있는데 열지 못해가지고 그래 놨습니다. 스님 계시니까 괜찮지 하면서 그래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 지내는데 금고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 장사 지내기 전에 통도사에서 주지스님하고 총무스님, 주지스님, 총무스님 나는 다 아니까 그 스님들이 와서 천상 분위기로 봐서 여기는 지부스님이 맡아서 이 일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참 복잡하게 될 수도 있겠다고 아주 내가 뭐 주지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 유가족들도 그렇고 통도사에서 새로 나오는 주지는 싫고 나는 이래저래 통도사하고 연결도 되고 신도사하고도 그렇고 중앙스님 인연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가족 측에서는 일초라고 하는 스님을 주지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호주에 있으니까 이름만 거쳐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이 가족 중에 그 스님이 있으니까 그 스님이 맡아서 운영할 계획을 세워두고 나를 빨리 오라고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뭐 호주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연결식을 마치고 나서 그런 이렇게 간접적으로 신도들한테 말해보니까 일초 스님 가면 머리를 흔들어요. 신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해제되면 그와 시기도 하고 몸도 그렇고 염불도 하나도 못하고 그 스님이 살아온 어떤 것이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영명사 망한다고 막 아주 절레절레해요. 나도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스님이 맡아 살아야 된다고 본사에서도 그러고 신도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굳히면서 영결식 할 때도 내가 조사를 하고 뭐 준비도 하고 뭐 이래 대행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그 육조 스님하고 그 스님 동생이 올라왔더라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내가 또 그 방을 지키고 있었고 캐비넷 여는 데를 스님도 한번 보시죠 하면서 입회하라고 하더라고. 안 그러면 뭐 자기들끼리 그래 했으면 뭐 또 문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저래가지고 여는데 그전에는 못 연 것이 자기들 두 사람이 열어보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안 열어지더래요. 번호는 아는데 안 열어지는 그런 때에 여기저기서 스님들이 오고 이러니까 뭐 병원에도 가봐야 되고 막 바빠가지고 미처 열쇠가 없어서 문을 닫아놓고 못질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 열어도 안 돼요. 그 번호를 맞추는 건데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왜 금고 앞에 보면은 그 회사를 전화번호도 붙여놨잖아요. 양장부도 그렇고 뭐 중요한 걸. 거기에 전화를 하더니 한 번 더 돌려야 되는데 덜 돌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더 돌리니까 척그덕 하고 열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동생이 그 스님하고 나는 뭐 손도 안 대고 통장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전부 뭐 그저 번호도 적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 현금은 얼마 있어도 그렇고 거기에서 그때 종각 단청을 하고 있었는데 단청에 그 줄게가 얼마 있고 뭐 이제 그 동생은 잘 알더라고. 동생이 아주 그것도 야무져요. 하여튼 사중에 그 인건비로 지출해야 될 게 한 5천여만 원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적고 거기에 있는 거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갖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며칠 후에 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그래 지금 뭐 이래저래 그 자기 혁명의로 개인 통장으로 저금해 놓은 것도 있고 경주어되는 땅도 조금 있고 뭐 그것도 워낙 신도가 많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아마 저금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씀 없이 잘 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나도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우리 조계종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그런 일이 생기면은 공금과 개인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절이 많았습니다. 신도들은 개인 통장으로 해놨더라도 그 절에 있으면서 저금을 했기 때문에 사중 것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유가족 측에서는 개인 명의이기 때문에 우리 유족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공금 통장은 따로 있고 그 개인적으로 전부 저금해놓고 사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가급적 이 자세한 것을 간부 신도들한테는 안 날리는 게 안 좋겠나. 거기에 단청 그 미지불한 거 한 5천여만 원 정도 그것은 공개를 해가지고 그 정도가 있고 나머지 조금 있는 것은 거기 저기 그 스님 그 직계 가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는 일부는 그런 사정도 알고 해가지고 거기 좀 저래하고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게 말썽이 안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그래 하면서 그럼 한 5천여만 원을 사중 공금으로 그래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뭐 그래 3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가족에게 3분의 1을 애들도 살고 해야 되니까 전부 아주 그 성인도 아니고 어렵게 사니까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한 목선 스님이 하고 그 다음은 동생이 10년을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너 속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알아놓으라고 하면서 동생이 내 속명 이름으로 도장을 다 파고 통장을 하나 내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주더라고요. 차는 그 일초라고 하는 스님이 갖고 가기로 하고 그래 일단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나는데 일이 그렇게 결과가 이상하게 참 입적을 하다 보니까 뒤에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말도 못해요. 귀신이 돼가지고 울고 다닌다는 뭘 어쩌게 잘못해야 그렇다는 등 또 대구 할매들이 노인들이 와가지고 스님 사는 집이 법당보다 높아 그러는데 또 거기가 묘터였다나 묘터 귀신이 머리를 풀고 울고 그래가지고 무슨 한지에다가 북어를 나무에 저 삐뚤감에 저래 해가지고 무슨 양파를 그 쑥에다가 불을 내가지고 소독을 하라 하고 하여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 나는 몸이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거기가 석회수랍니다. 위장이 약한 내가 그 신경 쓰면서 석회수 먹고 지나고 그 규모도 크고 그 주광스님이 해나왔던 스타일이 있는데 내 같은 약골이는 휘어나가지 못해요. 그 상당히 터도 세고 주광스님이 워낙 열성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몸이 막 지쳐가지고 병원에 몇 번 가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때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던 우리 강원 도반 그 설곡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학업은 포기를 하고 그분이 아주 야무집니다. 똑똑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통도사 주지실마한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 주지 임명장도 없이 몇 달 안 살았어요. 그 스님이 참 야무지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경우도 바르고 해서 그런 복잡한 것을 충분히 해결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스님이 그래 내가 유가족들하고 신도들한테 설득을 해서 창건주 승계권을 이어받도록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을 내보죠. 주광스님이 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자가 있으면은 상자가 자동적으로 절 주지를 한다든지 창건주 승계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는데 상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되죠. 그랬더니 그 재무스님도 좋다고 또 그러더라고. 자기도 거쳐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일단 영민사에 방을 하나 배려해가지고 있도록 하면서 신도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그 스님 동생하고 가족들도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참 저 스님이 영무적이기도 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법문도 잘하고 그래서 영명사 맡아하면 잘 깨닫고 그래 설득을 회장하고 특히 그 동생하고 일초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그래 해보지요. 아주 마음은 뭐 확연히 안 내도 그래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다 하고 그 추천해가지고 이 조계종의 총무원에 품신을 하고 그 스님이 와서 주지를 하기를 하고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조용한 데 내가 있어야 몸이 회복되지. 그 스님한테 넘겨주고 봉화 백년암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좋아요. 소문을 내가 듣고 종정하던 법전 스님도 거기서 3년을 공부를 해서 등록을 하고 해국 스님도 거기서 공부를 좀 하고 이래가지고 해국 스님이 백년암에 오는 사람들을 관리를 했어요. 거긴 안 살아도.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내가 살고 싶다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좋죠. 그 비구니가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이리 가게 됐다고. 아이고 스님 잘 사십시오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 이 길에서 1시간쯤 풀숲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좋아요. 물도 또 한 사람 먹을 정도로 쫄쫄쫄 나오고 공기 얼마나 좋고 힘이 나고 막 밥맛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불도 다 갖다 놓고 그 LPG 가스통 큰 그거를 마을 사람한테 다른 사람 보통 인건비에 배를 주고 저올려가지고 3개나 이래가 이제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데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 적은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띈 돈을 영명사에서 그 동생이 만들어준 통장에 있는 것을 정법사로 다 보냈어요. 딱 맞더라고. 희한하게 내 띈 만큼 그 사람들 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그 빚진 것은 이제 다 갚아서 홀가분하기도 하지만은 내용으로 보니까 참 주광스님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모아두었는데 짠하긴 해도 내 속으로는 그렇게 참 힘들게 마감을 했는데 정법사 법당지면서 부채 있는 것을 갚으면은 도리어 공덕이 안 되겠나? 나는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참 실제로 그렇게 보냈고 또 반면에는 내 마음도 띈 돈에 대해서 갚았으니까 홀가분하고 참 그래서 참 주왕스님의 그 희생된 데 대한 그것을 내가 참 이렇게 쓰게 된 데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참 안 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그 백년암이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정법사가 너무 지금 시끄럽게 돼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선상 스님이 와야 해결되지 안 그러면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공부도 잘 때고 그 백년암에 참 어렵게 왔는데 내 공부만 생각하고 정법사야 뭐 어찌 되든지 막 가지 말까? 안 그러면 가야 되나? 근데 상황이 벌어진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내가 안 가면은 굉장히 그 정법사 자체가 아주 사격도 저렇고 신도들끼리도 문제가 생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고생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지금의 모습을 저래 해놨는데 가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년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서 내 생각에 참 내가 공부할 분수가 이렇게 적구나. 그 좋아하던 태백산에서 공부를 좀 할만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구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선근을 심지 못하면은 자꾸 중간에 방해를 놓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일을 하고 짓고 마음을 바르게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그런 장애가 적어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또 그 근본 원인은 불신, 믿지 못했던 좋지 못한 마음에서 태생이 되었죠.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